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리포트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올 상반기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는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만큼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김성근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발행해주신 리포트 정말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여러 번 감사합니다. 읽어봤는데 그만큼 네. 궁금증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서 좀 여러 점들을 오늘 짚어보고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동성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하반기에 주목을 어떤 부분을 또 주목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트럼프 변동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의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네. 일부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달라질지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될까요? 어,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상반기에는 이 시장 자체도 전적으로 뭔가 트럼프 정책 방향, 정책으로 인한 변동성 이걸로 인해서 네. 좀 약세 압력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했는데 네.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 검은색 선으로 나온 그 지수이고요. 네. 이제 저 지수를 보시면은 저게 4월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이제 아무래도 저때 4월 고점을 다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제 26년 중간 선거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에서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지만 돌다리도 좀 두들긴다는 마음으로 좀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변수가 될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물론 이제 정책 자체는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네. 좀 7월 9일, 그러니까 7월 초를 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월 9일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가 4월 초에 이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시키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그 만료일이 7월 9일입니다. 그래서 7월 네. 9일에 설령 트럼프가 뭐 어떤 협상에서의 어떤 그 레버리지를 다시 한번 또 찾기 위해서 만료를 그냥 그대로 이제 만료되게 놔두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우려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EU 지난 5월에 EU 관련해서도 뭐 일시적으로 50% 관세를 이제 위협을 했다가 그 위협을 다시 되돌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뭐 협상 진척을 좀 내기 위해서라도 7월 9일에 비슷한 어떤 위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만약 4월 초에 이제 이거 유예 기간을 다시 한번 뭐 연장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10%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제 이게 다시 25%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그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24%, 26%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서 그 예전 그 4월 기준의 어떤 상호 관세율을 다시 적용받게 되면은 또 한 번 그 어떤 뭐 수출 관련해서 굉장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고,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저희 뭐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더더욱 높은 그런 상호 관세율을 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료 관련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쪽도 굉장히 더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월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그 감세한 통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은 통과를 했고 상원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상원에서 합의되는 과정에서 그 하원에서 제시한 적자 그 폭이 있는데요. 그 폭보다 적자 네. 폭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 부채 레벨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이제 적자 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게 그 합의가 진행되게 되면은 네. 부채 레벨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증폭이 되면서 그 뭐 그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변동성이 그래도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중동이면은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네. 이스라엘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맞습니다. 예, 그 서로 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네. 사실 여기서 저희가 뭐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유가로 인한 좀 인플레이션 우려 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처음에 이제 공습이 나왔을 때 유가도 장중에는 한 10% 이상 뛰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소비자들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키고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이 되면서 네. 제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이 네. 좀 주말간에도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게 좀 단기간에는 좀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서 네. 제가 지켜보는 부분은 뭐 두 가지 한 가지 크게 한 가지일 것 크게 같아요. 한 가지요. 그러니까 네. 유가 상승이 가장 우려된 부분인 만큼 네. 결국에 이제 우려되는 게뭐 이스라엘이 어떤 이란의 음. 원유나 뭐 가스 관련 그런 시설을 이제 공습하게 되면은 네. 지금보다도 더 큰 어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좀 예,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 어떤 뭐 미국의 중재라든지 러시아의 중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양국 간의 그 갈등이 보합되는 케이스가 또 반면에 가장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동의 긴장감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가올 7월에 미국의 관세 협상과 감세안이 통과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합니다. 음, 음. 네, 이거 관련해서도 다시 네. 한번 그 차트 참고해 보시면요. 네, 사실 그 최근 그러니까 이번 달 발표됐던 5월 수치까지는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5월 C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중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일부분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게 생각한 이제 이유가 그 비록 중국하고의 어떤 고관세율을 그 90일 동안 이제 유예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것까지는 긍정적인데 이제 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실효 관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트럼프 이전에 비해서 14%포인트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수치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14%포인트 포인트라는 그 관세율 인상을 과연 이제 미국의 어떤 소매점들이 이거를 뭐 흡수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소매점들의 어떤 그 영업 그 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높으면은 한 10% 낮으면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관제 여파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사실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쌓아놓은 재고를 좀 점진적으로 소진하면서 그 가격 인상을 좀 피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하반기 중에 이런 재고가 조금 더 소진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관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수입품들을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도 이런 관세 여파가 조금씩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인플레이션 상승을
그래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관세 정책 영향이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하반기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네. 미국보다는 좀 미국 외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꽤 오랫동안 이제 미국의 아웃퍼포먼스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좀 세 가지 요인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미국에만 국한된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네. 미국만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만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어떤 금리 인하 효과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일단 그게 좀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EPS나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 이걸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네. 지금은 미국보다는 좀 미국 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그런 구간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네. 특히 좀 뭐 EPS 성장률 단에서 봤을 때 네. 더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EM 지역,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부분이 저희는 좀 더 평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 중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CDS 금리 스프레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미국 외 지역이 왜 더 매력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CDS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네. 이게 트럼프 취임 전에 비해서 그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은 중국이나 좀 그리스랑 동등한 레벨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CDS 스프레드라는 게 일종의 어떤 뭐 디폴트나 뭐 신용 그 이벤트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산에 대한 위험성이 이제 트럼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올라온 그런 레벨이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안정성이 그 이전만큼 못하고 지금은 그리스나 중국만큼 뭐 비슷한 레벨로 지금 평가를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추이를 봤을 때 네. 저희가 좀 낼 수 있는 결론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좀 훼손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어떤 투자자들의 관점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매력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이제 저희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신뢰성 관점에서도 지금은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다른 지역에도 투자를 좀 하시면서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반기 글로벌 증시의 변수와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근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료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산 꼭 챙기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